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CBT 보건문제 2019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도복이 뭐죠? 우리가 작물을 잘 키우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 굉장한 이제 비와 그리고 심한 바람이 불 때 작물이 쓰러지게 되죠. 그럴 때 도복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 도복 하면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도복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틀린 방법은 4번. 출수 직후에 규소를 연면 살포한다. 규소를 연면 살포하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규소는요. 출수 직후가 아니고요. 작물 재배 초기에 규소를 연면 시비하거나 아니면 토양을 이제 논에 갈기 전에 규소를 이제 시비를 하시면 그게 훨씬 더 이 도복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 도복방지 다른 것만 보고 갈게요. 키가 작고 대가 실한 품종을, 그러니까 내도복성 품종이죠.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칼륨, 인산, 석회, 칼륨, 인산, 석회, 칼슘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시용하십니다. 여기서 질소 시용한다 이런 말 들으면 틀린 거예요. 질소는 약간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좀 뚱뚱해지고 영양생장을 더 돕기 때문에 질소 시비는 도복을 이제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질소 비료는 이제 나중에 주지는 않습니다. 3번 벼에서 마지막 논에 잡초를 뺄 때 배토를 한다. 배토가 뭐냐면요. 우리 논에 우리가 이제 자주 하진 않지만 보통 논 뿌리가 이제 노출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흙을 덮어주는 거를 배토라고 합니다. 1번의 답은 4번. 자, 2번. 여러 가지 파종 방법. 씨 뿌리기가 파종이죠. 씨를 우리가 뿌리는 거를 파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씨 뿌리기 방법 중에서 노동력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은 좀 쉬운 문제인데요. 답은 4번 삼파입니다. 적파, 전뿌림, 골뿌림. 이거의 같은 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삼파. 흩어뿌림이 전면에 이제 작은 종자를 흩어뿌리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게 듭니다. 그것들을 이해하시고요. 또 미세 종자 파종도 기억해 주세요. 작은 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광발화 종자가 많은데 저면 관수를 한다. 밑에서부터 이제 물을 채우는 그런 관수 방법을 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모래와 종자를 1대 20으로 모래가 이제 1입니다. 종자가 모래가 20이죠. 그리고 종자가 이제 1이죠. 그래서 모래를 이렇게 더 많이 넣어서 모래를 가지고 종자 양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답에 자주 나왔어요. 필답 공부하실 때 필기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필답도 같이 붙으실 수 있으세요. 자, 3번. 종자의 수명이 가장 짧은 것은 단명 종자를 얘기해요. 단명, 상명, 장명. 이거를 다 외우기에는 쉽진 않지만 나오는 것부터 먼저 외워보면 양담, 메고, 양파, 당근, 메밀, 고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단명 종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베고니아. 베고니아 꽃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봄철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예쁜 그런 꽃입니다. 셀비아, 백합, 아스파라거스, 아이리스, 일일주, 제라늄, 펜지, 프리뮬라가 수명이 짧고 아무리 잘 보관해도 유전적으로 이제 퇴화가 빨리 되는 그런 종자들의 예시입니다. 장명 종자도 보고 갈게요. 녹두, 콩, 콩과죠, 오이, 호박, 그리고 닭과 가지토마토 이런 거는 이제 가지과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먼저 단명 종자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장명, 마지막으로 상명까지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다 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나온다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60점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쵸? 아마 이 시험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자기를 압박한다고 도움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차근차근 공부 방법까지 연계해 드릴게요. 자, 4번. 토양이 풍건 상태일 때 토양의 pF 값은, 이 pF가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pF 값이 크면 수분이 없은 거예요. 건토. 완전 토양이 건조 상태인 거죠. 푼 거는 6입니다. 그래서 약간 암기 문제인데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유효수분 범위까지는 외워주세요. 2.5부터 4.2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모관수까지 이것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의 범위예요. 유효수분, 모관수, 유효수분, 모관수.
5번. 종자의 태화의 원인 중 품종의 균일성과 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종자가 퇴화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이걸 생리적이라고도 하고 병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품종이 조금 안 좋거나 전체적으로 순도,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런 순수한 종자가 그게 많이 없어서 다른 거 영향을 받을 때 이게 바로 유전적인 퇴화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6번. 생력 재배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투하 시간을 절감시키고 작물을 체계하는 작물 재배 체계를 개선시키거나 단위 수량 등의 증대를 시키는데요. 4번. 농구비가 뭐냐면 농업을 필요할 때 도구 같은 걸 쓰는 건데요. 농약도 쓰거든요. 농기계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농구비가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력 재배입니다. 이건 유기농 아니에요. 왜냐면 농약 쓰니까요. 7번. 식물 신토양 분류법의 분류 체계에서 가장 하위에 단위는 토양에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는 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흑토람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이 무슨 통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보통 흙을 떠다가 우리가 이제 토양 그걸 이제 성분을 검색하려고 기술센터에 갖다 주시면 공짜로 해주세요. 굉장히 선진화된 우리나라 농업 기술입니다. 자, 8번. 화곡류를 미곡, 맹류, 잡곡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맹류에 속하는 것은? 조금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게 맹류고요. 미곡은 이제 우리가 논벼, 밭벼 이렇게 얘기하고 잡곡은 조, 옥수수, 수수, 기장, 피, 메밀입니다. 이거 진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언뜻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귀리, 영어로 오트밀이잖아요. 이거 맹류고요. 그리고 보리, 밀, 호밀도 이제 맹류에 속합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귀리 꼭 외워주세요. 우리가 옷 중에 오트 색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9번도 조금 어려워요. 작물의 추나 처리. 우리가 봄에 꽃을 보려면 약간의 시기에 그런 저온이나 고온을 처리해서 우리가 꽃이 피게끔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처리를 하는데요. 11번 시금치가 맞습니다. 최아 종자, 그러니까 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자 추나형 작물이겠죠? 종자 추나형 작물인데 1에서 플러스 1, 그러니까 1일 0도도 괜찮다는 거죠. 이 32일 됐을 때 추나 처리, 저온 처리를 해야 시금치 꽃이 핀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여기 써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10번 정의 문제입니다. 이거 필답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작물의 요수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양, 그람 기억해 주세요. 그람입니다. 킬로그램 아니에요. 자, 건물이라고 하니까 무슨 빌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배추를 키워요. 배추를 이제 물기를 싹 빼고 나면 건조한 그런 남은 물질이 있죠. 그게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량이 요수량입니다. 요수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요수량이 작다. 그거는 이제 물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람 이거 기억해 주세요. 11번. 화분과 작물 재배 시 쌍떡잎 초본 잡초에 제초 효과가 있대요. 제초 효과. 그리고 저농도에서는 세포의 신장을 촉진하나 고농도에서는 생장이 억제된대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옥신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식물 호르몬, 생장 조절제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특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신은 일반적으로 세포 신장을 촉진하는 물질이다라고 알고 계셨는데 고농도에서는요 제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장조절제 옥신 중에는 투보디가 최초의 제초제로 개발되어서 선택성 제초제로 이용됩니다. 선택성 제초제라는 거는 이거를 화분과 작물 재배 시 우리가 벼 같은 거에는 이제 안 죽이는데 쌍떡잎 그런 초본 잡초에는 제초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자, 12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종자 추나형, 종자 버널리네이션. 자극 부위는 종자의 배고요. 무, 배추, 추파, 맨유, 완두, 잠두, 봄, 올무가 있어요. 답은 무입니다. 자, 13번 토양 요실량이 가장 큰 작물은
토양을 꽉 붙잡지 않고 뿌리가 약한 이런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딱 보시기에도 옥수수가 이제 수염뿌리죠. 그리고 외떡잎 식물이기 때문에 토양을 꽉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상대적으로 비해서는 토양을 요실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 심고 나서 뿌리가 보일 때 복토라는 거를 해줍니다. 복토. 위에 흙을 좀 덮어주기도 하는 거죠. 자, 14번. 생리적 알칼리성이면서 화학적 알칼리성인 비료는, 자, 우리가 화학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이 있어요. 비료를 하실 때 비료 성분 자체가 만약에 이제 이게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다 라는 걸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 뿌렸어요. 그리고 식물뿌리나 여러 가지 미생물의 반응에 의해서 그 후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이 그 다음에 여기 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공무원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능사 수준에서는 좀 쉬운 걸로 위주로 많이 나와요. 답은 용성인비입니다. 용성인. 자, 15번. 교호작물로 알맞은 것은 윤작 중에 하나죠. 엇갈아짓기입니다. 생육기간이 비슷한 작물을 서로 건너서 교호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콩을 재배해 봅시다. 콩두이랑. 그리고 옆에다가 옥수수 한이랑을 재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호작입니다. 콩 옥수수예요. 15번에 3번, 16번. 타식성 작물로 나열된 것을 옳은 것은 타가수정 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숫꽃 안에 있는 꽃가루가 암꽃 안에 있는 암술머리에 이제 수분돼서 그 다음에 수정이 일어나는 게 타가수분이죠. 자식률, 자가수정 비율이 5% 미만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배추, 무, 시금치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자주 나왔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무, 양파, 당근 이게 바로 타가수분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외우시고요. 이것도 한 번에 외우기 어렵습니다. 토마토, 가지, 상추는 자가수분 작물이구나.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배추 이런 건 타가수분 작물이구나 라고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17번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요. 재라는 종자의 이제 그런 특수한 그 기간이 있어요. 종자가 성숙한 후까지 큰 흔적이 남아있고 종피에 있는 것으로 종자의 배병,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종자의 배병 또는 태자에 붙어있던 흔적이다. 재의 위치가 종자의 뒷면에 있는 종자는 이 재의 위치에 따라서 종자 끝에 있는지, 종자 아래 기분에 있는지, 종자 뒷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콩이 종자 뒷면에 있습니다. 나머지 끝에 있는 건 배추, 시금치, 기부에 있는 건 이제 아래에 있다는 건데 상추, 쑥갓이에요.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18번. 다음 중 최저 온도가 가장 낮은 작물은 우리가 가을, 겨울철에 기르는 작물들을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 딱 보시기에도 밀이실 거예요. 밀은 우리가 가을에 파종을 하거든요. 최저 온도는 0에서 2도, 최적 온도는 25에서 30도, 그리고 40도가 최고 온도고 발화 온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화 온도만 봐도 얼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시면 완도도 온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봄철에 가장 먼저 이제 파종하는 그런 콩 중에 하나입니다. 벼의 최고 온도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요. 19번. 연면 시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 시비는 비료를 잎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로 이렇게 이제 농약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농약이 아니죠. 비료를 가지고 살포하는 게 연면 시비입니다. 물론 농약을 같이 섞어서 살포할 때도 있어요. 이걸 왜 하냐? 천천히 영양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아니라 급속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사람한테 림겔 뽑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양 조건이 좋지 않아서 무기양분 흡수가 어려운 경우예요. 우리가 사람은 이제 먹어야 좀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한 농산물을.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건강이 좋거나 토양이 좋아서 이 무기양분, 미네랄 같은 건 흡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면시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비를 원하지 않는 작물과 같이 혼작할 경우, 그리고 미량 원소를 공급할 경우, 이럴 때 연면시비를 합니다. 미량 원소가 아니어도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잖아요. 질소가 46% 들어있죠? 요소 같은 경우에도 연면 시비를 합니다. 연면 시비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20번. 화성암을 어떤 원소 함량으로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눈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답은 규소의 함량에 따라서 규소가 함량이 65에 75, 55에서 65, 40에서 55에 따라서 이렇게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누고요. 자주 나왔던 화강암, 심성암에 포함되죠. 그리고 현무암은 화산암에 나옵니다. 그리고 염기성암의 종류는 반휘현, 그리고 중성암에는 섬록암, 섬록반암, 안산암, 그리고 함성암에 포함되는 건 화강암, 석영반암, 유문암. 처음 보면은 진짜 낯설고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애정을 갖고, 아, 나 이거 따서 유기농업해서 건강한 농산물을 좀 전파하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유기농업 기능사를 많이 취득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시험 회차가 한 해 더 늘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21번 토양 단면에서요. 용탈 흔적이 가장 명료한 토층은 자 우리가 토양 단면을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밑에 여기가 이제 제가 서 있습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머리카락은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맨 위에가 5층, 그 다음에 A층, B층, C층, OA, BC, R 이렇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어요. 유용진모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헷갈려. 용타의 층 다 A층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명료한 층라고 생각하시면 답은 2층입니다. A층에서도요. A1, A2, A3가 있거든요. 그래서 A2층이 같은 말로 2층이에요. 이건 진짜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신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22번 단위 면적당 생물체량이 가장 많은 토양 미생물로 맞는 것은 사상균 이게 바로 곰팡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진균이랑도 같은 말입니다. 진균, 세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상균, 진균, 곰팡이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단위 면적당 생물체량이 가장 많은 미생물입니다. 그거를 구분해 주셔서 사상균, 세균, 방성균, 조류 각각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이론 파트로 돌아가셔서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23번 철, 망간, 칼륨, 칼슘 원소도 좀 써줘야겠죠? 철, 망간,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작토층, 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층에서 용탈됐대, 빠져나갔대요. 탈출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결핍된 논토양은 이게 바로 노후화답의 정의입니다. 노후화답이 철, 망간, 칼륨, 칼슘이 빠져나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노후화됐다라는 그런 논토양에 대한 그 정의입니다. 노후화대, 노후화답. 다른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습답은 습하고 중청 또는 미사 점토가 많고 염류 직접은 염류가 많다. 24번 단일 처리를 하여 개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단일 처리를 한대요. 그러면 단일성 작물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단일이니까 낮의 길이가 좀 짧아서 꽃이 핀다니까 장야 밤의 길이가 더 긴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장보다 짧은 조건에서 꽃눈이 분화하는 거. 가장 유명한 게 국화, 추국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다른 것도 보고가 이렇게 벼, 옥수수, 콩, 담배, 딸기, 들깨, 코스모스, 나팔꽃, 목화, 포인세티아, 칼랑코에도 단일 식물입니다. 25번 논토양에서 타이질 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우리가 논토양에서 타이질 현상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논토양을 단면으로 보면 위에는 산화층, 밑에는 환원층으로 구분되는데요. 환원층인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질산대 질소 NO3 이거를 시비하면 이 산소를 뺏기면서 질소 가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환원층입니다. 25번의 답은 2번. 자, 26번 화성암으로 오른 것은 자, 화성암 종류, 그 다음에 퇴적암 종류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사암과 혈암과 그 다음에 석회암은 이제 퇴적암이에요. 안산암 앞에 보셨던 이 안산암 앞에 표랑 약간 제가 틀었어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표는 이제 좀 다양하게 문제를 보시라고 제가 좀 다른 표를 놨어요. 안산암은 화성암의 종류입니다. 아시겠죠? 27번 산성토양의 계량 및 대책 방법이 아닌 것은 산성토양이다. 그럼 pH가 이제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도가 어떻다는 거죠? 산도가 높다. 산도 높고 pH가 낮은 숫자가 낮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석회,
칼슘을 시용하거나 유기물을 시용하거나 내산성, 산성의 내성이 강한 작물을 재배하시는 게 좋은데요. 적황성 대토라는 거는 이 아열대는 온대지방이 고온 다습기후에서 생성되고 산화철 함량이 높고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이에요. 산성 토양인데 약산성 토양 되면 되겠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개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28번 토양의 환원 상태를 촉진하지 않는 것은 환원 상태라는 건 수분이 많거나 공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산소를 빼앗기거나 수소가 붙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답은 3번 수분이 건조한다 하면 이제 환원 상태가 되진 않겠죠. 미숙태비를 살포하거나 그럼 공기 부족하겠죠. 수수성, 물이 너무 많거나 미생물 활동이 많으면 또 공기가 부족하겠죠. 이럴 때 환원 상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수분이 건조한다고 해서 환원 상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기가 통하니까 산화 상태에 가깝겠죠. 29번 질화 작용. 질화가 되는 작용이고요. 빠르게 얘기하면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질산화. 그럼 산소가 붙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암모늄태 질소가 이제 산소가 붙어 나가면서 질산태 질소가 되는 과정이 질화 작용, 질산화 작용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30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건데 2대 1대1 하면 발로 클로로라이트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시면 헷갈릴 수 있는데 팽창형 광물, 비팽창형 광물 중에 혼층형 광물의 특징이 클로로라이트라는 그런 광물입니다.